개최되는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청문회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거 관련된 건데 혹시 취임하시게 되면 네.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시죠? 네. 세종으로 이사 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옮겨올 생각입니다. 옮겨 오실 계획이 네, 있으신 네, 거예요? 네. 완전 이사이신 건가요? 완전 이사는 아니고 그 집은 놔두고 네. 집사람도 따라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 지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이 사실 확인차 드리는데요. 네. 주거할 곳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서 네. 전제 조건으로 평생교육진흥정책연구원으로부터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하고, 네. 주변에는 병원이 있어야 하고, 마트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아닌 거죠? 그냥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런 말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네. 제가. 네. 그럼 여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런 이 주거 지원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주거 이 조건 마련을 위해서 이 체제 비용에 대해서 네. 후보자님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시에서 네.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 건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 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 후보자님이 부담을 하시는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그래요? 제가 모르는 네. 사항입니다. 네. 세종시에는 공공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곳도 주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이 타 지역으로 파견을 나갈 경우에는 파견 수당을 주거 지원 부분까지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근데 공공산하기관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산하기관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세종시 산하기관 중에 주거 지원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내용 모르고 계셨죠? 네,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 평생교육진흥정책연구원은 아직 규정도 안 만들었어요. 네. 네? 아직 확정지어서 만들지도 않았으니 더더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겠죠. 네. 그리고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도 이런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단 대전세종연구원의 경우에는 분리 전에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무슨 규정이냐? 2000년도에 설립을 해서 한 번도 지원이 없다가 2020년도 11월에 관사관리 규정을 제정을 합니다. 당시에 행안부 차관으로 계시던 분을 모셔오면서 그분의 2년 동안의 생활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 규모로구나 운영 규모로구나 대전세종연구원의 규모하고 저희 규모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리 관사 규정을 만들어서까지 지원을 하는 게 합리적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두 기관을 저희가 지금 사실 통합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적 시너지는 분명히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이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져갑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3년간 평생인재교육진흥원의 예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통합을 하면 이 사무실 통합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재정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요번에 일의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운영하지 않았던 지사 인건비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네, 모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예산에 비해서 거꾸로 운영을 하는 운영비들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관사 지원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뭐 아직 뭐 논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제가 이건 뭐 요구한 적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그냥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뭐 요구를 하지는 않으셨다는 걸로 네. 일단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우리 후보자님하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말씀 하셨던 거는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 좀 다른 의미에서 어쨌든 거주의 여건들을 좀 확인을 하고 이러시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말씀을 주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오전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통합기관 사무관 선정을 할 때 후보자님의 환경이 주거 환경이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맥락도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십사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측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기준 세종시 산하기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공고 당시 응시 자격 기준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산하기관이 3급 또는 4급 이상의 경력자들만 응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 정책연구원장의 경우에는 임치 의결을 통해 가지고 2급 이상이 응시를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공고문에. 저희가 지금 임치 회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애초에 시에서는 1급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급으로. 근데 이제 임치 회의에서 1급 너무 높지 않냐? 2급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수한 인재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에 저는 사실 그 급부를 정하는 그 공고 기준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계획을 했을 거라고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급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급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우수하고 우수하지 않고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기관장의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연봉 계약을. 근데 3급, 4급이 기준인 경우에는 3급, 4급에 맞는 공무원 보수 기준에 맞춰가지고 급여 기준을 처음에 출발을 하겠죠. 하지만 2급, 1급이면 2급, 1급에 맞춰가지고 급여 기준을 책정을 할 것 같아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어떤 규정 속에서 어떻게 어쨌든 그 연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봉 계약의 그 폭 자체가 좀 더 넓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예산도 많이 어렵고 일반적으로 평진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운영비가 좀 증가하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나중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본 의원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갖고 계셨던 그런 경험치가 잘 세종시 발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의 기관장 자리는 대우를 받는 자리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 위원회까지 계셨으니 거의 뭐 사실 뭐 장관급의 어떤 역할까지 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보통 저희 산하기관에 3급, 4급에 준하시는 기관장님들이 계시는 그런 어쨌든 공간에서 약간 상대적 뭐 불편함들도 좀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건 어쨌든 선택의 여지의 문제니까 어쨌든 세종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세종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네, 원장직을 혹여 하나 취임이 되시면 잘 수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의문점이 생긴 게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살펴보면
유학 시절 빼고는 네. 서울에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 세종시에 네. 지원하게 동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세종시는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서울시는 노쇠한 도시입니다. 저는 서울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서울은 이 태조 이성계가 이 나라의 도읍으로 정한 지 633년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저 고구려 백제 역사까지 편입한다면 1500년 된 넓고 낡은 도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오라 그래도 저는 안 갑니다.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문가가 가고 싶은 곳은 세종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고가 없는데 왜 왔느냐고. 그런데 저는 저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곳,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마 우리가 이 통일이 된다면 저는 개성 가가지고 일할지 모릅니다. 뭐 심지어는 저 러시아 접경 낮은 선봉에 가서 일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도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세종시는 서울시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대전, 청주, 인천, 대구 어떤 것도 서울시하고 함께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종시만이 이걸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를 위해서 일하고자 온 것입니다. 예, 세종시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그 서류를 살펴보니까 최민호 시장님하고 부송고등학교 동문이세요. 그래서 혹시 요번에 네. 지원하게 동기가 네, 그런 영향도 미치셨나요? 아닙니다. 세종 저 안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 집무실로 언제 찾아오셨어요. 저 최민호 시장께서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찾아오셨는데 그날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동문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 고등학교 동기동창들하고 저 최민호 시장이 다녀갔다고 그랬더니 우리 보성 출신이야 이래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제가 여기 와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회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날 축사하러 가서 만났고 만난 것이 다 합해서 3번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은 학계나 교육계, 행정, 그리고 민간 경력까지 매우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그 지금 맡고 계시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아시겠지만 지자체나 산하 출자 출연기관은 기본사업으로 정부 권장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특색이 없을 수도 있고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또는 연구를 추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만 많아지고 세종시의 특색 있는 연구나 그런 교육들을 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권영걸 후보자님이 그 디자인 하시듯이 과감하게 손절할 것은 손절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어느 조직이든 급격한 변화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임명이 된다면 우선 조직을 더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두 조직의 연속성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온 일들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개선할 부분 그리고 신규로 일으켜야 하는 사업 이런 것을 보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방 소멸에 관련된 인터뷰를 하신 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모순이 있다라고 느낀 건데요. 한번 제가 좀 들려보겠습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서울의 유망한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분권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 신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과도 네. 상당히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구나 네. 라고 해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반대로 다른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소멸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청년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근데 이 서울이나 경기에 대한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 청년들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 집값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의욕들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뭐라고 하셨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방으로 좀 내려가고 이 젊은 층이 다시 서울 경기로 진입할 수 있게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 공권에 대한 부분이 네. 지방으로 이 청년들을 내려주고 지방이 같이 살 수 있게끔 상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답변이었다고 보는데 네. 그 다음 답변은 다시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네. 오랫동안 이 교수들과 점심 먹는 자리에서 이곳저곳 사적 공적 자리에서 네. 서울대의 자연과학대학하고 공과대학 그리고 이게 행정중심 복합도시이니만큼 행정대학원은 세종시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네. 서울시 교수들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 주장을 제가 어제 오늘 한 게 아닙니다. 거의 15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것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대학이 통째로 세종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서울대학 안에서는 저 사람 매우 곤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신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는 도시 전문가로 78개국 680도시를 조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이 괴기한 이 조직은 없습니다. 수도권의 해체와 네. 서울시와 수도권의 해체가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이 여러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서울은 욕심이 많은 도시입니다. 뭐 역사문화 도시이기도 하면서 대학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생태 도시이기도 하면서 뭐 디지털 도시이기도 하면서 자기네들이 다 모든 것을 갖겠다고 하는 도시인데 대학이 56개나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말씀 중에 올라갈 죄송한데 정도였어요. 그 대학에 대한 철학은 어느 정도 그런데 이제 표현이 되셨고 네, 그 다음 거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걸 도와줘야 된다. 네, 그건 맥락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네. 그때의 질문과 그때의 답이 뭐냐면은 서울과 부산이 공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네.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일단 말한 것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교수 및 모든 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공히 얘기하는 처방전입니다. 그게 그 전인데 그 일부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질문이 이 청년에 대한 문제에서 오해를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답변해 주셨던 것만큼 이제 지방에 분산이 되고 네. 전도 유명한 우리 대학교들이 조금 지방으로 분산이 되면서 지방분권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건 제 철학이시죠? 신념입니다. 네. 네. 인사청문회 관련 요구 자료에 혹시 그 연구 과제 이거 한번 보셨나요? 세종 그 당시 대전 세종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과제들 목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셨을까요? 첨부 자료 명으로 말씀드리면 23번입니다. 첨부 6번이고요. 의원도 21년도부터 현재 25년까지 그 연구된 과제 목록을 쭉 한번 봤습니다. 예,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상당히 비공개가 많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제 이게 그 과제의 비공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책 투명성도 저하될 것이고 이렇게 비공개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과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리고 이게 시민 참여라든지 공론화 과정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 또 정책 품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전문 공개 제도, 정보 공개 제도와의 충돌성도 있는데 이렇게 비공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 혹시 한번 보셨었나요? 못 봤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원장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다면 네. 이 자료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이 비공개를 하게 된 이것도 배경도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어떤 다른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그 연구물 속에 있던가 네. 아니면 뭐 가령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비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으로서도 이게 시민의 알 권리와 충돌되지 않는 것들도 비공개 처리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지금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정은 박람회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연구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비공개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종 평생교육연구 정책연구원을 운영하게 된 가장 목적은 우리 후보자님 말씀처럼 세종 시민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게 지금 헌신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화려한 스펙을 두고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네. 깊게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 4쪽 한번 보시면 후보자께서 그 직무 수행 계획서에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1인 1성과 체제를 구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장점으로는 그 책임성과 자율성이 확대가 돼서 조직 혁신의 의지로 굉장히 보여지는데요. 네. 후보자는 지금 서울 디자인 총괄본부, 즉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셨고 한샘 디자인 그룹 민간 기업에서도 근무를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끌면서 했는데 성과 질보다 양에 치중될 경우에 이렇게 1인 1체제 성과체제로 가면 그 단기 성과 중심의 왜곡된 그 연구 방식이 생길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협업과 집단 지성 가치가 개인주의로 또 약화되거나 공공기관 본질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1인 1성과를 한 것은 생산성하고 책임성 네. 그리고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몰고 올 부작용 부분이 있다면 유념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임을 명심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5년 2월 10일 우리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출연하셨어요. 그죠? 네네. 네. 네,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네, 하셔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세종시를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서 네네. 네, 방송 출연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네. 그때 우리 후보님께서 녹지 민주주의를 도시 철학으로 제시하며 세종시의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가 이를 실천할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에 앞서서 네. 2024년 10월 30일자 네. 예,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섹션에 녹색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최민호 세종시장의 칼럼이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기억하시나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24년 10월 30일 충청투데이 오피니언 섹션에 녹색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최민호 시장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까? 최민호 시장의 칼럼이 실린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네. 네. 그래서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면 후보님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것이 네.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슬로건이 공원 같은 나라, 네.
정원 같은 도시인데요. 네. 이 슬로건의 핵심 이념은 녹지 민주주의로 네. 전 국민에게 녹지 향후권을 보편화시킨다는 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썼어요. 네네. 네. 그러면서 세종국제도시 박람회가 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슬로건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는 시장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한쪽 평행되지 않고 네. 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에서 네. 확인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22년 12월에 23년 순천만 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명예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적이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발표하셔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자칫 시장님께서 이상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극찬한 정원 같은 도시, 네. 녹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정원 박람회 재논의의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네. 그런 정책 연구원으로 네. 전략하지 않을까라는 예 저만의 좀 제가 앞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그런 우려심에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한쪽에 치우치는 네. 고민과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CES 2024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 전자박람회에서 이제는 앞으로의 도시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거의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는 생태적 전환이고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에요. 생태적 전환은 세종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구촌의 도시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20세기 산업시대를 거쳐오면서 도시가 생태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그 성찰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보편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민주주의는 녹지는 환경적 정의입니다. 이 environmental justice고요. 민주주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이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정의가 결합된 것이 앞으로는 국가적 지표가 되어야 되고 도시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최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어떤 것을 했는지 전 모르고요.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라는 세종시 최초의 교육과 정책연구 조직을 맡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제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첫째,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완성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역사적 대업에 헌신하겠습니다. 둘째, 세종시를 세계도시들이 닮고 싶어하는 생태도시의 신세기적 모델도시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세종시가 세계적인 21세기형 과학기술의 테스트베드이자 모범 도시가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세종시를 교육지식 융합도시로 성장시켜 시민사회의 지적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종시를 창의적인 유전자가 깊이 내재된 문화예술도시로 도약시켜서 시민 고객의 만족과 행복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력이지만 제가 갖추고 있는 역량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연구원의 발전 비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높은 녹지 비율은 도시평가의 최대 강점으로 이는 신도심 경쟁력 강화와 구도심 재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녹지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생태 사상을 교육하여 하마비 호스타드와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도시의 전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건축 정책 연구와 인재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워싱턴 DC처럼 세종시가 입법행정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교육 지식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 공동 캠퍼스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들의 학위 과정 운영과 교육 환경 구축으로 세종시가 대학 도시이자 지식 융합 도시로 거듭나게 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다차원의 문화예술도시 전략을 추진하여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고 영내 소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구성원 직무 역량 강화와 창의적 사고 증진을 위해서 인재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특히 중장년층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통해서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평생교육 수요 조사로 세종시가 전생애 주기 학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로 성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지위 향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함께 보통교부세 확대와 자치조직권 강화 등 행재정 특례를 명확히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세종연구원은 세종시 대표 싱크탱크이자 국가 아카데믹 에너지를 견인하는 행정수도 소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40여 년간의 관산학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수 자원과 콘텐츠를 축적하여 대한민국 대표 교육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연구교육기관의 역할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세종연구원이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세종시 관련 법률 시행 조례를 기반으로 법제도 완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저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근무하며 국토부와 관련 부처에 실질적인 도시공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거쳐왔습니다. 그동안 저의 일련의 정책 발굴과 정책 수행의 경험들이 세종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미력이지만 저의 원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조직 화합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두 기관을 통합하여 신설되는 연구원인 만큼 구성원들의 정형화된 직무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 및 조직 통합을 위해 창조적 협력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매트릭스 조직 경영을 지향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공공사업을 이끌며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이 문제 중심으로 융합하고 토론하도록 장려했던 경험은 세종연구원과 같은 새로운 신생연구원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만큼 중요한 성과는 없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고유한 과제를 해결해내는 1인 1성과 체제를 도입하면 내재적 동기부여가 활성화되어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상호 학습과 지식 공유 체계를 완비하여 언제나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스마트 도시, 목조 건축, 모듈러 건축, 거리 그린벨트,
대학 도시 등과 같은 실용적 연구와 녹지민주주의 철학 연구 등 국가의 중장기 도시전략과 관련된 5대 중핵과제와 19개의 실증 연구를 관리하고 직접 지도하며 실질적인 정책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도한 석박사 과정 제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 디자인, 문화예술 행정기관의 리더로 활동하며 관계 공무원들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총괄 건축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도시공공 환경 설계의 탄탄한 네트워크는 세종연구원의 새로운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현장과 기업 현장에 종사하면서 학술적 차원의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현업에 필요한 실무적 교육 과정도 총괄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ACP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로 유수의 기업의 경영자 교육 및 평생교육 경험을 축적했고 서울시 부시장 시절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개발에 힘썼습니다. 세종연구원은 세종시의 싱크탱크일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 평생교육 및 내부 인재 양성 기능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저의 일련의 경험들이 연구원의 초창기 정착 과정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스스로 기대해 봅니다. 저에게 세종연구원 원장으로 종사할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세종시가 세계적인 자연생태도시, 과학기술도시, 교육지식도시, 문화예술도시의 개념이 복합이 된 21세기형 혼종성의 첨단 복합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